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베네수엘라가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을 들으냐면, 문재인의 복지를 지금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를 이제 대비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이건 잘못됐다 생각,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 1위입니다. 1위. 1위인데 인플레이션이 170만 배. 말고 종이 지폐로 저희 딱지 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쌀은 없고 이게 얼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지금 쌀이 남아돕니다. 쌀이 남아돌죠. 보통 80만 톤 정도의 비축량을 만 있으면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비축량이 거의 200만 톤에 육박합니다. 지금 거기에 나가는 쌀 유지 세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쌀을 어차피 버리는 그 쌀을 베네수엘라 주고 석유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걸 못합니다. 왜냐? 미국의 제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베네수엘라의 복지 정책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이래 된 게 아니라 미국이 봉쇄 정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막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나마 베네수엘라를 지원하는 국가가 쿠바입니다. 쿠바. 쿠바 말고는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경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이번에 이란도 지금 이제 경제 제재를 하죠. 원유를 이제 못 사들이게 하죠. 바로 그겁니다. 복지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미국이 제재를 해서 망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아도 오는 쌀, 저기는 쌀이 없어갖고 굶어 죽는데 물보다 석유가 싸다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아 돈은 쌀 주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합니까? 못하겠습니까? 제재가 걸렸기 때문에. 제재. 왜 제재가 걸렸냐? 원래 베네수엘라는 정말 빈부가 격차가 심합니다. 거의 한 70%가 문명이고 그리고 70% 이상이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진짜 상위 1%만 잘 사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 1%가 다 석유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점유한 석유가 다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국유화로 만든 게 바로 차베스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불만이 생겼죠. 그러면서 봉쇄 정책이 생긴 겁니다. 미국이 나쁜 놈이죠, 한마디로. 이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차베스의 복지가 잘못돼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카타르도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우디도 망해야 되고 거기는 버스 정류장에다가 에어컨 트는 나라입니다. 버스 정류장에다가 두바이도 망해야 되고 복지 결혼하면 1억씩 줍니다. 다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미국하고 잘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가 왜 망했냐? 거기는 석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2008년 글로벌 위기, 그러니까 금융 위기 때 그러니까 그리스의 거의 수입의 한 50% 이상이 관광 수입입니다. 관광 수입. 아시다시피 아테네, 아테네 문명이죠. 그런데 관광객이 줄면서 그리스가 망한 겁니다. 복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 때문에 망했다면 북유럽은 다 망해야 되죠. 왜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자본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대립각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보완책이 공산주의고, 민주주의 안에는 민주주의가 가장 큰 틀이고, 민주주의 안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안에 공산주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예가 뭐냐?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 공공복지입니다. 의료 국민건강보험. 미국은 국민건강보험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원래 논리가 부족하면 다 빨갱이 공산주의로 붙이죠. 논리가 없으면. 왜냐? 공산주의 빨갱이는 맞는 키입니다. 맞는 키. 어디에 적용되면도 전부 다 납득을 할 수 있는 맞는 키입니다. 부패해가지고 잡혀들어가도 너 공산주의자 하면은 풀려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만큼 좋은 맞는 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있죠. 공공토지 개념이 있죠. 그게 뭐냐? 돈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다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못 다닙니다. 그런데 그걸 못 사게 하죠. 도로는 공공의 요지니까요. 그리고 그린벨트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돈 많은 사람들이 땅 사갖고 전부 다 땅을 다 밀고 개발해보면 우리나라에 그린벨트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공산주의 요소입니다. 한전도 마찬가지죠. 공사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사는 전부 다 공산주의 개념입니다. 근데 꼭 필요하죠. 전부 다 민영화 했을 때는 제일 가장 힘든 게 바로 약자입니다. 약자.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요소에서 공산주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이 밀접 관계가 바로 국민의료보험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됐다죠. 국민건강의료보험이.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이. 근데 이거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늙은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의료 민영화를 하면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의료 민영화 그게 공산주의를 잘하면서 반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좌파 독재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도는 쌀을 어차피 버리는 쌀은 베네수엘라다 버리고 그만큼 석유로 가져오면 유인인인데 왜 이걸 하지 못하겠습니까? 미국 제재 때문입니다. 제재.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았다면 베네수엘라가 이 정도의 사태까지 오지 않습니다. 왜냐? 석유 매장량이 1위니까요. 세계 1위니까요. 사우디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사우디보다 더 많은 게 베네수엘라인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